근데 이름이 정의당 일단 열심히 조선닷컴의 새로운 영상 컨텐츠 뉴스를 쪼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요즘 정말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심상정 무슨 당이죠? 당 이름 잊어먹었네. 정의당. 제가 정의롭지 못해서 그런지 한심하시다. 정의당 진짜 안심하십니다.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근데 당 이름이 정의당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가? 이건 당명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쓸데없는 시비 붙으시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드디어 저 심상정 후보가 거의 7%, 8%까지 갔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전에 비해서 거의 3% 넘게 상승을 한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심상정 후보는 잘 나가고 있는 걸까요? 누가 먼저? 예, 무엇보다도 심상정 후보는 설득력이라고 할까, 설득의 파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노동에 뛰어들면서 아마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토론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세월이 굉장히 깊게 쌓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쌓여진 사회 용어라든지 우리 사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가는 고민의 능력에 있어서 지금 그 5명 중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지율이 뭐 1, 2% 차원에 머물렀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데 이제 10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기세를 보일 때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4번의 TV 토론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득본 사람이 나는 심상정 후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심 후보가 이번에 나온 5명 토론자 중에서 가장 남성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표 후보는 남성적이기보다는 약간 뭐 질문이 좀 어렵거나 이럴 때 짜증을 내는 그런 아저씨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이 지난 뭐 몇 번의 토론을 망쳤으니까 그리고 뭐 초동생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말은 잘하는데 너무 따박따박해서 선이 굵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반대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남성성의 극단을 달리는데 그런 남자 말고 진짜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한국의 좋은 남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김 선배와 달리 철학과 지조가 있으면 반대로 얘기를 해야지. 또 신 선배와 달리 추진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심상정 후보가 사실 2번 토론에서 보여준 게 이 사람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자기 말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뭐 이런 신념들을 많이 줬던 거 아닌가. 심상정 후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59세, 59. 그러면 남자는 알고 있어요? 심상정 후보하고 나하고 학교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 관련 없어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성성이 이게 발현이 되고 여자는 나이가 들면 남성성이 발현된다는데 심 후보도 그런 원인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5명 후보들 중에 5명 후보가 독신으로 산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다 부부가 있던데요. 그 부부가 동기적인 관계로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는 심상정 후보예요. 그 남편 되는 이가 이승배 씨라고 이분이 서울대 동사과 7호학번이에요. 동양사학과. 예. 그럼 심상정 후보도 역사교육과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같이 공부를 했고 또 노동운동을 같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심상정 후보는 침대 베갯머리에서 쓰는 용어하고 유권자 앞에서 쓰는 용어하고 TV 토론에서 쓰는 용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힘이 나오고 그것을 혹시라도 남성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건 어떤 일관된 사회적 고민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힘. 이렇게 봅니다. 저 진짜 개그했는데 진짜 다큐를 받아주셨는데 저는 근데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 심상정 후보는 대선 토론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점수를 잘 받느냐.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는 자기의 소신, 자기의 정책, 그 다음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것,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자기에 대한 수비, 모든 부분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보세요, 문재인 후보 자기 집토끼는 지키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보수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자기 집토끼 눈치도 봐야 되고 남성 눈치도 봐야 여성 눈치 다 봐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안철수 후보는 더 하죠. 안철수 후보는 가운데에서 거의 뭐 지금 뭐 외줄타기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요새 좀 낭패를 보고 있고,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뭐 좀 열도 내려치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지지도도 원래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얻을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지지층이나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한정이 있는데 거기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여력이 가장 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후보가 잃을 게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그만큼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확연하게 드러내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야 이건 사이다다 이렇게 봐야 왜 신국장은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건데 내 말이 맞을 공학이 거예요. 아니고 내가 보면은 그 사람 5명 처지가 그랬다는 그러니까 이 5명 후보 중에 4명 후보의 단 하나의 실수는 TV 토론할 때 심상정을 끼워준 거예요. 가령 일자리 문제는 꼭 노동 문제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한테 이렇게 끼워들었습니다. 끼워준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거법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심상정 후보가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자, 일단 내 말을 Let me finish my sentence. 그래서 가령 일자리 문제만 해봅시다. 일자리는 곧 노동 문제예요. 우리나라 노동 실업률이 어떻고 OECD 그런 거에서 어떻게 되고 뭐 일자리가 어떻고 심상정 후보는 37년 동안 공부해온 사람이에요. 가령 심상정 후보하고 다이다이 죄송합니다. 방송 부적절 용어인데 1대1로 붙었을 때 심상정 후보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TV 토론할 때 심상정 후보는 낚시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가 유승민이든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딱 한 번 질문 던지면 상대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딱 올라가요. 왜냐하면 낚시 질문의 첫 번째 대답 잘못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카운터 펀치가 기다리고 있어. 작살로 이제 작살을 내고. 그렇지. 그런데 저는 제가 아니야 했던 이유는 심상정이 잃을 게 없었다 이 대목이에요. 심상정 후보가 1차 때랑 2차 때 완전히 태도 달라진 거 아시죠? 응? 처음에는 유승민과 정말 심상정의 정말 찰떡궁합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2차 토론 때 어떻게 했어요? 화제를 완전히 바꿔갖고 북한에 그 문의했던 그 북한 인권안 갖고 기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야단쳤잖아요. 그때부터 태도가 완전히 변했는데 왜 변했을까? 잃을 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른바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말 전화폭탄이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심상정 후보한테 그 지점에서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잃을 게 없었던 게 그 지금 사례된 거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반박을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 문재인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심상정 후보한테 가가지고서 온갖 이제 비난 공세를 하고 뭐 소셜 미디어에서 막 공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보면 같은 진보표고 같은 야당표이기 때문에 심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했던 것 같고 물론 당내에서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거는 제가 잃을 게 없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심 후보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향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장의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격의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룰 수 있는 주제라는 게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그 폭이 넓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잃을 게 없다라고 그래서 뭐 다른 의미는 아니었으니까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정리 못하겠습니다. 정리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국장은 오랫동안 정치부 출입기자였고 그리고 정치를 전문으로 한 기자이고 제가 정치부를 출입하진 않았습니다. 정치 정당을 출입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말꼬리 잡지 마시라고요. 근데 나는 신국장이 지금 분석하는 것은 재래식 분석이다. 재래식이다. 영어를 한마디 쓰겠습니다. 컨벤셔널한 애널리시스다.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신시대에 저 같은 대립당이 비기너가 세대로 보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어제 홍준표 후보 우리 토론할 때는 내가 홍 후보를 이제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심상정 후보예요. 왜냐? 저는 극우 후보든 극좌 후보든 익스트림 라이트, 익스트림 레프트 상관없이 5명의 후보 중에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자기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일치되어 보이는 후보가 2사람인데 그게 하나 홍준표, 그게 하나 심상정이에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약간 가온이 되는 느낌을 줘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다른 후보들은 잃을 게 많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눈치를 볼 게 없었다는 건데 하여튼 그렇군요.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지금 이게 지지도가 오늘 벌써 이제 8% 육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에 그 진보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들 중에 가장 최고 득표율이 2002년 대선에 나온 권영길 그 당시 민노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3.9%였다고 그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지지율대로 투표를 하면 심상정 후보가 8% 9% 넘는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권영길 후보의 그 최고 득표를 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9%는 당근 넘죠. 그럴까요? 네.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점심을 네. 먹으면서 후보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네. 물어봤어요. 굉장히 편파적인 모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기자들이랑 뭐 인턴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밥을 6명이서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상정을 찍겠다. 자기네 집안은 원래 야당 부모님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만 나는 심상정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인턴 기자가.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다른 집단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이 정말 투표를 한다면 뭐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넘을 거고 일단 그 개인으로 본다면 권영길 후보보다는 심상정 후보가 일종의 스타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타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 득표율은 어느 정도까지의 득표율은 스타성이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넘을 것이다. 네, 이제 프랑스 정치를 보면은요, 일회용 부채살이 이렇게 있을 때 부채살의 맨 오른쪽에 있거나 맨 왼쪽에 있는 정당이 3% 넘기가 무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넘는 정당들의 그 예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국민전선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체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을 속아내요. 가령 이번에 마린 르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니까 네. 제명시켜요. 맞아요. 이제 거기서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나름 한번 갈래를 쳤지요. 네. 그래서 통진당하고 이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이 한번 있으면서 네. 저변이 일단 조금씩 형성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데 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그 발언을 제가 역시 이게 말꼬투리를 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꼬투리 신입니까? 꼬투리 신. 앞으로 꼬투리 신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쨌든요. 심 후보가 아니, 이렇게 성공한 거는 본인이 변신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변심을 해서 그런. 지금 우리 김 선배 말씀만 들어보면 약간의 변심과 변신이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변신심을 한 거고요. 아, 변신이요? 변신심. 아, 변신심. 예, 둘 다. 변신심을 다 하는 거고 네. 그거는 우리가 말을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변신심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내지는 어떤 네. 좌파적인 생각, 좌파 근본주의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네. 하여튼 그쪽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보기에는 심상정 후보는 약간 그 변질된 좌파겠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심상정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봐라. 문재인은 상수다. 나머지는 다 변수였다. 제 1번 변수 반기문, 제 2번 변수 안희정, 제 3번 변수 누굽니까 안철수였다. 다 변수들 나가 떨어지지 않냐. 옆에다가 대놓지 않은 제 4의 변수가 있으니 그게 곧 나다. 그래서 양강이라는 말을 쓰지 않던데 문심 구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심상정 구도가 될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예. 제가 한 말씀만 네, 네, 하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도 아까 왜 이제 심 후보가 뭐 역대 최고를 넘겠는데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심 후보의 지지율도 달라질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비문, 그러니까 보수 쪽의 비문, 중도 보수 만약 거기서 정말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돼서 예. 이게 문과 비문 간에 뭔가 막 비등비등한 구도가 네. 만약에 선거가 바뀌면 네. 저는 심 후보의 지지율이 쫙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맞을 왜냐면 수 있다. 네, 빠질 수 있다고 보여요. 문재인 후보가 만약 정말 당선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간다 이렇게 네. 돼버리면 네. 소위 심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네. 어떤 야성 내지는 좌파성, 네. 진보적인 그런 표들이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정권을 못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심 후보한테는 미안한데 네. 내가 이번에는 다시 문재인 후보 제가 단언컨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단언컨대 않을까? 5명의 후보 중에 저녁마다 발 뻗고 자는 사람은 심상정 후보밖에 없을 근데 겁니다. 저는 그렇죠. 네. 심상정 후보는 그건 이미 소기에 목적한 바를 다 많이 달성했어요. 달성했죠. 예. 저는 그 심 후보가 일종의 통일주의 노선을 걸었다면 지금 같은 지지율이 나올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과거 운동권이 PD 계열과 NL 계열이 있잖아요. PD는 이른바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계열인 거고 NL 계열은 통일주의 이제 민족주의 계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뭐 박살이 나는 건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운동권 내에서도 PD 계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럽다기보다는 경계심을 늦춘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보수층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자, 뭐 빨갱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식 빨갱이가 있는 거고 이제 과거 소련식 빨갱이가 있는 건데 저는 심상정 후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이슈를 제외하고선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럽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근본적으로 이런 지형에서 커나가는데 상당한 우호 세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정리하는 질문 한 마지막으로 하죠. 자, 지금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저는 희비가 엇갈린 후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후보가 좋아하고 어떤 후보는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심상정 후보 뜨는 거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약간 찜찜한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교집합되는 부분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크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할 거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심상정 후보와 TV 토론을 벌이는 나머지 네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본질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왜 못하는가, 이런 점이 아쉬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핵폭탄을 쏴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 그러면 당신 심상정은 어떻게 행동할래?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낙태, 동성애, 그 다음에 사형제도, 이민자, 이런 거에 대해 당신 입장은 뭐냐? 좀 더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과 국가 경영에 대한 생각, 좌파로서의 생각,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못해요. 그냥 넘어가. 그럼 그 말씀에 이면은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심상정 후보가 결국 자기 본심을 뭔가 감추고 있는 것처럼 감추고 있는 건 아닌데 드러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 얘기만 계속 하니까 일자리는 다 비슷하지 80만 개냐 110만 개냐 이 차이만 있을 뿐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최고의 피해자, 최대 피해자가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심상정 후보랑 비교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남자답지 못함과 우물쭈물됨과 명석하지 못한 대화 태도 이런 게 더 돋보이기 때문에 뭐 숫자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오히려 안 후보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줬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유승민 후보일 수도 있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유승민 후보가 사실 본인의 강점이 개혁적 보수. 그래서 맞습니다. 젊은 층한테 어필할 수 있고 그래서 보수이면서도 안보 문제 말고 다른 사회적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에 오히려 가까워. 특히 복지라든지 그렇죠. 노동 문제, 재벌 정책. 그랬는데 심상정 후보가 너무 그걸 극명하게 완전히 이쪽에 서가지고서 그걸 극명하게 나타내고 또 사이다 발언하고 막 이러니까 두 후보가 똑같이 토론을 잘했다고 분명히 평가는 나오는데 실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 후보는 없이 심 후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내심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우리 심상정 후보와 같이 나왔을까라고 혹시 땅을 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트리신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